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주장이면서 사람들이 선동당하기 쉬운 주장이 담긴 기사를 보아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2 학생이 올린 청원에 대한 기사입니다. 마침 저도 수성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3학년인 만큼 팩트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백신 패스에 분노한 고2 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 글인데 제목은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참여 인원이 아침에 5,000명이었는데 지금 14,000명 이상이 되었네요. 기사의 힘이 무섭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이 왜 이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썼나 고민해보니까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밖에 없다 해도 팩트체크조차 되지 않는 청원글을 올리는 게 맞는 것인지 기자 선생님들께 한 번 더 실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수성구의 2004년생 안타까워서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 각각의 팩트체크 다시 하기로 하고요. 위헌이다. 이런 주장 민주당 정권 참 실망했습니다. 아직 투표는 한 번도 안 하신 분이겠지만 실망할 수는 있죠. 말투가 참 공격적인데요. 생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파 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청원자가 주장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연천 육군부대와 청해부대 돌파 감염 사건에 대해서 거론하셨습니다. 네, 연천 육군부대 백신 접종 후 일어난 돌파 감염 맞습니다. 청해부대 돌파 감염은 백신 접종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백신 맞추라고 정부 뭐 했냐고 노래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장은 근거 잘못 들고 오셨다 이겁니다. 과장을 위한 것이었는지 진실성 심히 의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지난주 기준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1.5배 확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백신 미접종층이 미성년자가 대다수인 건 팩트입니다. 영국, 독일과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 중증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영국과 독일은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현재는 60대 이상의 중증 비율이 높지만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신 맞아야 됩니다. 청원자님 안 맞았으면 꼭 맞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인권 침해이다.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인과성 인정 비율도 낮음.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함.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데 집중하고 있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함. 위헌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 무조건 정부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인과성 인정? 네, 너무 낮아요. 좀 많이 억울한 사람 없이 정부가 제대로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전제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위헌임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 백신 패스 합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자유와 복원의 균형적인 조정의 산물이 복원 패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 한국이죠.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권 침해? 누구의 기준인가요?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 접종자의 기본권. 누구의 기본권이 우월한 건지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두 가지의 기본권이 상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백신 미접종자를 위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임산부와 같은 백신 고위험군은 의사진단서로 대처 가능하고요. 미접종자들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근거와 함께 네 번째 주장을 같이 보시면요. PCR 유료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한 고작 48시간이 고작 전 24시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48시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유효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이유에서 언급했듯이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고 이 청원자께서 주장하셨는데요.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PCR 검사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미접종자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미접종자들한테 맞춰서 정책을 짜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아직 검토 단계이므로 흥분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백신 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백신 정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발상의 전환을 굴려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접종자들 여러분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미접종자가 벼슬이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전 정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성 인정 비율 낮은 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주장을 생각해보면 이제 부스터샷을 요구한다고 2차까지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에게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 방역인지 의문 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조차 백신 패스에 대하여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임. 자, 설문조사 결과로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백신 패스에 대한 입장, KBS 여론조사죠. 찬성 67.6%입니다. 이거는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것인데요. 찬성 75.8%로 더 높습니다. 다음, 부스트샷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스터샷 장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단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백신 부스터샷 접종 의향이 55.6%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마이뉴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접종 의향은 없음이 33.4%입니다. 33.4%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설득하는 단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55.6%가 다수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팩트체크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든다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2 학생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